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1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4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3월 1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경자년, 경진월, 무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강의를 할 때 어저께가 절기상으로 청명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했고요. 어저께 4월 4일 16시 38분에 청명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기묘월이었고요. 기묘월이었고 이 청명 16시 38분이 지나면서 기묘월에서 경진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뭐 특별하게 청명이 지났다고 해서 기묘에서 경진으로 바뀌는 것이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묘월이라고 하는 절기하고 계절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절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묘월 때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기묘월은 절기도 그렇지만은 이때는 오행상 모광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경진월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광절에서 토왕절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간목이 태어나더라도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격국이 어떻게 되냐면 양인격이 되죠. 양인격. 그 다음에 똑같은 간목이 묘월이 아니라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편제격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묘월이라고 하는 절기의 어떤 계절의 심천과 경진이라고 하는 계절의 심천 어떤 특성적인 것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또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개념은 환경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30일씩 계산을 해서 이렇게 월이 바뀌는 것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씨앗을 심었으면은 시간이 지나야지만 씨앗이 발화가 되고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절이 바뀌지 않고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씨앗은 발화가 되지 않겠고요. 사람도 동물도 모두 멈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루가 모여서 월이 되는 것이고요. 월이 모여서 또 연으로 이렇게 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왜? 그 1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1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1초 단위 모임으로 인해서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월이 이렇게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고 또 진월에서 사월로 바뀌는 것은 큰 틀에서의 환경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묘월을 지나서 경진월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사주 보는 명식은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묘월에 대해서 30일간, 31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진월에 대해서 이제 30일간 또 살펴보게 되겠죠. 하지만 똑같은 진월이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바뀌고 일간이 바뀌면서 일지까지 같이 바뀌게 되니까 똑같은 사주가 아니고요. 너무도 많은 확연히 차이가 있는 그러한 사주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듣다 보면 똑같은 거 반복일 것 같지만은 똑같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주라고 해서 그 원칙이 바뀌고 그렇진 않아요. 일간이라고 하는 원칙, 원령이라고 하는 원칙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글자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원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남녀에 따라서 또 대운이 바뀌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바뀌는 거지만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잊지 말고 기억을 해 두어야 되는 것이 일간과 원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에 해당이 되죠. 천간 10개 중에서 5번째 글자. 5번째 글자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목화토금수라고 하면서
화, 토, 금, 수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갖다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 음목, 화는 양화, 음화, 그 다음에 토는 양토, 음토, 금은 양금, 음금, 그 다음에 수는 양수, 음수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그 순서를 보니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5번째 위치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두실 필요는 없겠고, 일단 이제 양토라고 하는 것을 음토라고 하는 것과 약간 대비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로서 고항토, 그 기가 좀 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비유를 하기 때문에 남자는 좀 기골이 장대하고 좀 씩씩하고 좀 투박하더라도 좀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음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 연약하고 뭐 이러한 성향이죠. 뭐 꼭 남녀로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어른과 아이로 이렇게 놓고 보면 되죠. 어른은 양이 되는 것이고 그의 상대되는 꼬마 아이들은 음이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어른이 힘도 세고 키도 크고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고, 반면에 아이는 좀 연약하고 부드럽고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도 양토와 음토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하는 것은 좀 땅이 같은 흙,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매우 높고 내지는 매우 넓은 개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는 고항하다라고 하는 것, 매우 높다 내지는 매우 넓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산이라든가 구릉이라든가, 구릉은 언덕 같은 걸 말해 개마고원 같은 그런 거, 대구도 분지고요, 저쪽 울릉도 가도 분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이렇게 구릉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이런 개념으로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로서 작은 개념이 아니라 매우 광활한 광야 있죠. 우리나라 2~3배 되는 그러한 넓은 광야도 무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우리나라 백두산, 한라산 이러한 산들도 무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매우 넓은 산, 매우 높은 산, 매우 넓은 광야 같은 것, 평야 같은 경우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하다못해 풀이라도 자라고 나무라도 좀 심어져 있어야지만 땅으로서, 흙으로서 용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광활한 개념이기 때문에 을목보다는 간목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큰 숲을 이루게 되죠. 산이 있는데 그냥 산이 아니죠. 얼마 전에 우리 저기 강원도 쪽에 산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산불은 한 2~3일 탔는데 와, 뭐 우리나라 축구장 엄청나게 많은 그 산이 다 타와가지고 허벌판이 됐습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울창한 숲을 이뤄야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데, 산불이 나서 나무가 다 죽어버리는 것 어떻게 돼요? 그거 여름 같은데 비 많이 오게 되면 산사태라고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봄에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고들 있지만 원체 그 범위가 넓어가지고 하루 1년 새 될 것이 아니라 몇 년 정도 나무 심고 또 이렇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속초라든가 강릉 쪽 이렇게 산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산이 무토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나무 심는다는 건 뭐예요? 무토가 나무가 없으면 죽은 산, 죽은 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로서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지만 큰 숲을 이루거나 아니면 넓은 평야가 있을 때 거기에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곡식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심어져 있다라고 하면 큰 곡창지대를 이루는 것 같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제일 필요하다? 간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을목은 필요가 없을까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관이지만, 무토라고 하는 광활하고 매우 높은 그런 산에다가 식물을 심을 때는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좋지 작은 화초를 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에다 나무 심는 것도 작은 화초를 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높이 한 10m, 20m씩 자라면서 크게 굵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는 것이지, 꽃나무 뭐 예를 들어서 화초를 심는다거나 아니면 뭐 장미를 심는다거나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무토는 을목보다는 간목을 치용하는 것이 더 좋겠고,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화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흙도
나무도 그다음에 물도 서로 잘 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무토가 되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병화, 간목, 개수로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토로서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토가 가지는 어떤 특징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월령이 묘월에서 진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었죠. 인월,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있었는데, 이때는 목왕절이었어요. 목이 왕한 계절이었죠. 그래서 목은 인월에 이르게 되면은 이때 임관지에 해당이 된다 그랬고, 포태법 12운성상, 그 다음에 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제왕지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목이 인묘월에 왕했다라고 하면, 목이 왕해지는 이 계절은 반대로 목은 뭐예요? 토를 극하죠. 목극토하죠. 그래서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토극이 아니고 목극토가 되겠죠. 그래서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토는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인월, 묘월 같은 데는 토는 어떻게 돼? 토약이 되죠. 토는 약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월, 묘월 설명을 할 때는 무토가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7관살인 목은 왕하고 일간인 무토 내지는 기토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화가 있어서 관인상생이 되거나 아니면은 살인상생이 돼야지만 토가 허토가 되지 않고 실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성을 본 연후에는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것 내지는 임수가 있어서 땅을 촉촉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무토가 아주 옥토가 돼서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월 설명할 때, 묘월 설명할 때 모광절이라고 하면서 벌써 2달간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고, 이거는 지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 이제 인월, 묘월을 지나서 진월에 이를 때는 물론 이제 인묘진은 원래 동방 한 방향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인묘진이 동쪽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인묘진 전체를 갖다가 목이 주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다 있게 되면 인묘진, 이건 방학, 인묘진 동방목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주가 예를 들어서 경금이 아니라 이렇게 지지에 묘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월이라 하더라도 인묘진 동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거는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왕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진월이 아니라 묘월이라든가 인월 같은 때 인묘진 동방을 이루게 되면 그야말로 나무가 엄청 왕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방합을 형성하지 않는 그냥 순수한 진월로 놓고 봤을 때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하다라기보다는 이때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는 첨가들로는 무토, 기토 같은 것이 있는 것이고, 무기토가 있는 것이고, 지지로는 뭐가 있어요? 진술축 미토가 있죠. 그래서 진월이라든가 술월이라든가 축월이라든가 미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계절마다 끼워져 있죠. 인묘진 동방에 끼워져 있는 진토가 되겠고, 신유술 서방에 끼워져 있는 술월이 되겠고, 해자축 북방에 끼워져 있는 축토가 되겠고, 미는 사오미 남방에 끼워져 있는 미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묘진 진토는 목의 기운이 좀 강한 그러한 토라고 본다라고 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그런 해자축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축미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진술축미는 다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인월,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살중신경 내지는 신약살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죠.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제가 살중신경한 그런 뉘앙스 내지는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왕한 신약관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했는데, 무토가 이렇게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는 걸록격은 아니지만 마치 걸록격과 같이
걸록격과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걸록격. 자, 무토가 인월묘월에는 일간 자체를 약간 약하게 봤지만은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 토왕절에 무토가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원령을 득했어요.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이때는 마치 4월이라든가 5월 화가 왕할 때 태어난 것처럼 마치 걸록격과 같이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 자체가 왕할 때는 용신추용법 중에서 일간이 왕할 때는 항상 관사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걸록격과 같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제일 먼저 간목 있다라고 하는 이 관살, 칠살로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한다라고 이렇게 표현. 소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갈아 엎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 봄에 지금 4월 5일 식목일이죠. 식목일날 뭐합니까? 나무 심죠. 자,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하다못해 간목으로서 소토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큰 산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지금같이 나무 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그냥 나무를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가지고 나무 뿌리가 땅 속에 이렇게 잘 펴지도록 하고 흙을 덮어서 물을 주고 어떻게 돼요? 따뜻한 햇볕이 비춰준다라고 하면 그 나무는 장차 앞으로 잘 자랄 수 있을 것이고, 무토의 입장에서 나무가 잘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자체가 죽은 땅이 불모지인 황모지가 아니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목이 용도가 있게 된다. 간목의 용도가 있어야지만 무토도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자, 나무 심게 되면 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로서 간목을 갖다 생조해 주게 되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따뜻한 햇볕 병화가 있게 되면은 진월의 무토는 갖출 것을 다 갖추게 되죠. 그래서 무토가 간목을 가지고 개수를 가지고 병화까지 있다. 이러한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국세가 굉장히 좋은 상상지명이라고 해요. 상상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급수해서 상명이 있겠고 중명이 있겠고 하천한 명이 있는데 상상지명이라고 해서 최고의 명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진월이라고 하는 것 뭐예요? 간목을 먼저 쓰고 다음으로 간목 자체가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좀 약하다라고 봤을 때 개수로서 얘를 도와줘야 되죠. 그러면 재성으로서 칠살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제자 약살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이치적인 것만 이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무토가 진월에 왕하기 때문에 왕한 무토를 간목으로서 억제, 소토한다라고 보고, 물상으로는 나무 심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무를 심으면 항상 물을 준 연후에 따뜻한 햇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 진월 정리하면 간목과 개수와 병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중화가 잘 된 사주, 그렇지 않으면 중화가 되지 않은 사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원령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명식 한번 보고 다음으로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일간은 무토고요. 무토일간이 진월에 태어났다. 자, 일간과 원령을 놓고 봤을 때는 먼저 격국이 어떤 격국이냐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원래는 무토가 걸록격이 되기 위해서는 4월에 태어나야 했지만 무토가 걸록격이 됩니다. 포태법 상으로. 하지만 4월도 무토가 왕하지만 진술축미월 자체도 무토가 원령을 득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토만 그래요. 무토 내지는 기토만 진술축미 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보지만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이 걸록격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4월이 걸록격이고, 경금은 신월, 임수는 해월이 걸록격입니다. 진술축미월은 무토, 기토만 보는 것이죠. 같은 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걸록격 이전에 여기가 이제 관대라고 봐서 무슨 그렇게 뭐 특별한 어떤 격을 논하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혹자인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비견이니까 비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이런 거는 비견격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뭐 용어가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걸록격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다, 왕하다, 일간이 신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왕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관살로서 억제하는 것이 기본 용신 치용법이죠. 이걸 뭐예요? 억부용신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부용신법. 강한 것은 눌러서 통제시켜주는 것이고요. 약한 것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 비견격이 됐든 걸록격이 됐든 일단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라 그랬습니까? 간목으로서 소토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간목을 생조해주고 또 토를 갖다가 촉촉하게 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국세,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가 간목이죠.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인중에 있는 무토는 제가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병화, 간목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내가 필요한 거 일단 간목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간목을 가지고 있고 병화도 지장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지 자체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진토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긴 하지만 이 안에도 을목 뭐가 있어요? 개수, 무토라고 하는 것이 지장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토 안에 개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놓고 봤을 때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부인이 일주다라고 놓고 보면 진중의 개수 가지고 있고요. 인중의 병화, 인중의 간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도 왕하죠. 요것만 놓고 봤을 때도 일단은 사주가 짜임새가 굉장히 좋은 그런 국세로 두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연이 되죠. 그래서 연간에는 경금이 있겠고 연지에는 자수가 있게 되는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장간으로 놓고 봤을 때 을목해서 무토가 있지만은 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신자 진, 수, 국을 이루게 되죠. 근데 뭐 신금이 없기 때문에 뭐 완전한 삼합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준삼합으로서 이렇게 자진이 수국하게 되면 이거는 수가 좀 살아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수가 살아나게 되면 이 진토의 기운이 수로서 많이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무토가 조금은 진에 통근하는 것이 좀 약해진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령 자체가 토왕절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토가 그렇게 약하지 않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물론 이제 월간에도 이렇게 올해가 경진월이기 때문에 경금이 두 개가 투출되어 있는데, 원래는 진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지 경금으로서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왕한 무토의 기운을 경금으로 설계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수가 있기 때문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주해 주는 것으로 놓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수가 이렇게 그냥 자수 하나 정도 자진해서 이렇게 수가 있다라는 정도만으로도 괜찮은데, 이게 금까지 있게 되면은 오히려 일간의 기운이 많이 좀 빠져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진월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왕하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진월은 아직은 인묘진 동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을 보게 되면 목의 기운이 아직도 살아 있다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참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토가 진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 걸록혀 일간이 신왕하다라고 보지만 3주까지 짜임새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뭐예요? 무토가 이렇게 왕하지 않다라고 본다라고만, 생시에서는 좀 화를 봐서 무토를 좀 더 어떻게 되냐, 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화가 있게 되면 경금을 좀 억제시켜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를 좀 생조시켜 줄 수가 있겠죠. 경금이 많고 자진수국하게 되면 진월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고 명리를 배우실 때 뭐 각양각색의 용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하고 또 특히 뭐 신살이라든가 삼재라든가 공망, 또 뭐 무인일주의 공망은 또 뭐 공망 찾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 없다라고 보지 않지만, 사주를 놓고 이렇게 어떤 자연적인 어떤 이치로서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이 사주의 어떤 깊은 내막의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신살이라든가 공망이라든가 이런 것만 공부하게 되면 뭐예요? 사주가 깊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주는 오히려 일간이 왕할 것 같지만 사주 국세가 일간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 좀 더 필요한 사주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생시가 어떤 생시가 들어오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왕해서 편제를 또 편제가 자의 뿌리를 뒀으니까 이거는 누가 이제 간혹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신왕 제왕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왕 제살이 아니고 신왕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보십시오. 자, 무토가 진월에 월령 진토 외에는 일간 무토가 뿌리들 곳이 하나도 없죠. 근데 그마저도 자진 합해서 수국을 형성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또 금을 두 개를 받기 때문에 토의 기운이 또 금에 의해서 빠져나갔죠. 그러면 이거는 일간이 신왕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일간이 신약해진 그런 사주로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생시에서라도 좀 무토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와야 되는데, 임자가 이렇게 왔다. 임자는 뭐예요? 수가 더 왕해지는 것이고, 수가 이렇게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월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주가 물론 얼음이 올 정도로 그렇게 차갑진 않지만 그래도 한습하고 눅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봄에 한 달 동안 계속 비만 내린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땅이 물이 나게 되면 썩어버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임자시가 됐을 때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용신은 뭘 쓸 수밖에 없어요? 인중, 병화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겠고요. 운은 일간을 도와주는 화운이라든가 토운이 왔을 때 이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갔을 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자, 갑인시가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할 것 같지만은, 자, 자수가 있어서 약간 자진 합수하면서 무토가 진의 뿌리를 두는 것이 좀 매우 약해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어서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중에, 자, 인이 있고 다시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진월을 월령을 듣겠다고 해서 이거를 신왕한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신왕한 쪽으로 보게 되면 칠사의 간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걸 신약으로 보면 오히려 간목으로 인해서 무토가 파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기 때문에 금으로서 간목을 갖다 제한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제살하는 사주 국세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일간이 이거는 왕하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거는 극설교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하고 일간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어야지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병진대운, 정사대운 이런 경우에는 병진시 정사지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토 자체가 진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수, 경금 두 개가 있게 되면 조금 신약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둔 병화 투출해서 무토를 생주해주고, 무토가 다시 진을 얻어서 일간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이제 투출되진 않았지만 자수,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간목까지 얻었기 때문에 갖출 것 다 갖췄죠. 그 다음에 병화도 투출되어 있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인데, 경금이 투출되어 있으면 이 사주는 경금이 병이 되는 것이고요.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 생주해주고, 그 다음에 이 병화로서 금을 갖다가 제해주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병화를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운은 목화 운 내지는 목화 토운으로 가면 훨씬 좋은 국세가 될 수 있겠는데, 자, 생시가 예를 들어서 경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경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자 인중에 있는 그나마 병화를 가지고 미약하지만 병화를 가지고 무토를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경신시가 됐을 때는 인신상충이 되죠. 이렇게 인신이 상충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짜 좀 피해야 될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시라든가 계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무토 자체의 기운을 설기해서 무토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이런 경우는 좀 피해야 되는 생시. 제가 봤을 때는 뭐 병진정사, 무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기미시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좀 임자시라든가 경신시 특히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시도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예시, 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은 무오년, 병진월, 무신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주는 2020년 4월 5일 일요일 날 만들어진 사주죠. 자, 경자년, 경진월, 무인일에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같이 비교 분석하게 되면은 사주 공부하는데 좀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기라고 해서 좀 한 번씩 같이 비교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간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고 원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하는 것이고 양토, 그 다음에 양토인 무토는 고황토라고 해서 어떤 산이라든가 구릉이라든가 매우 넓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땅에 해당이 되죠. 토라고 하는 것은 땅 내지는 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매우 넓고 광활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간목을 봐서 이러한 무토가 살 수 있는 황무지가 되지 않고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을 하고 개수라든가 병화 같은 것이 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 무토가 울창한 숲을 이루거나 아니면 저기 아마존의 밀림과 같은 그런 아주 큰 지구의 허파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큰 밀림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존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가 필요한 것이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왕했을 때 일간이 왕했을 때는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먼저 써야 될 것이 간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계절의 차이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것인지 병화를 먼저 쓸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진월에 해당이 되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묘진 동방에 해당이 돼서 목이 사령하는 그런 계절로 볼 수 있겠지만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뭐 이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원래는 진술, 축미, 월이 다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왕하죠. 사주의 격은 그냥 걸록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은 비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걸록격으로 보든 비견격으로 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다 왕하다 일간이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죠. 억부용신법으로서 일간 자체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그러한 용도로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무토가 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살로서 무토를 갖다가 억제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 을목정관보다는 간목칠살이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비록 천간으로 투출되진 않았지만 일지의 인목이 있고 일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가 간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인중에 있는 간목의 용도 그 다음에 인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또 지장간으로서 병화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연지에 자수가 있어서 뭐 개수 뭐 인목 병화를 다 두루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이 명식에서는 진과 자가 합을 해가지고 수기가 왕성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금 두 개가 투출되어 있어서 수를 다시 생조해주고 일간의 기운을 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데 이렇게 짜이게 되면 오히려 일간의 기운이 많이 설기가 돼서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명식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 명식은 무토가 똑같이 진월에 태어났죠. 일간이 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명식과는 다르게 뭐냐면 오화를 보겠고요. 오화는 무토
무토 입장에서 양인에 해당이 되고 양인에 해당이 되고 이 오화의 뿌리를 둘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비견인 무토가 투출하고 그 다음에 병화까지 투출됐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신왕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극신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하게 되면 아까도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 내지는 소벽을 해야 되는데 사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목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선생님 저기 이 진 안에는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 을목을 쓸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화가 이렇게 있겠고,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은, 간목 가지고도 왕토를 갖다가 다 억제를 못 하는데, 암장된 을목 하나 가지고는 이거를 갖다가 소토, 소벽하는 공력은 극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중에 있는 정간 을목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고요. 또 특히나 일지 안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중에 있는 을목이 위협을 받죠. 물론 또 어떤 분들 을경이 암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암합이 됐던 그냥 뭐 금이 목을 극하려고 하든 그래서 을목 자체 용도는 거의 뭐 없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될 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목을 쓰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생시에서 목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용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이 명식과 같이 인중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뚜렷하게 인중에 있는 간목을 취용할 수 있지만 이 명식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진중에 있는 을목을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간목으로서 토를 소토하게 되고 개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 진중에 있는 개수가 있어서 능히 뭐 무토를 갖다가 윤토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인신상충이 되죠. 이 신금은 인하고 이렇게 상충이 되죠.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인목의 뿌리가 약해지게 되겠고 신금 자체도 깨지게 되니까 신중에 있는 임수가 또 날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쓰기가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잖아요. 그죠? 왕한 데다가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토를 극한다기보다는 소토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생해서 오히려 목의 기운이 많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신상충만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만약 이게 무신이 아니라 무자시였다라고 하면 이때는 자진 합해도 요거는 자진이 합해서 문제가 됐지만 요거는 자진이 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연주가 무오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자진 합해서 수가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괜찮고요. 간목이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간목도 용도가 있겠고 수도 합을 해서 용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병화까지 5의 뿌리를 둬서 투출했기 때문에 병화도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아까 말했던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자가 아니라 신금이 있다라고 해서 인신상충하게 되면 국세가 완전히 꺾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사, 무호, 기미 같은 경우 이제 어차피 목을 쓰기는 좀 어렵죠. 을목 같은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공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썩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기 위해서는 갑인시였으면 좋았을 텐데 갑인시가 되는 경우 인신상충 때문에 이거는 결코 있을 수는 없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임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에는 원래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목 자체가 없으면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 관사를 못 쓰게 되면 식상으로 일간을 설계하고 재성이 있게 되면은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하는 그런 국세로 놓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일지의 신금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생재 왕토의 기운을 신금으로서 설하고 그 다음에 신금의 금이 다시 수를 생하는 그러한 국세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원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뭘 써야 된다 그랬어요? 간목을 써야 용도가 커지는 것이고, 간목을 안 쓰고 식신생재, 상관생재 할 때는 이때는 약간 부차적인 차선책을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국세 자체도 나쁘지 않지만, 한 가지 이 사주의 단점은 뭐냐면 연간에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쟁제하죠. 쟁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견이 있기 때문에 군비쟁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비쟁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놓고 다툰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남자 같은 경우 이 명식이 남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물을 놓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은 또 처라든가 아니면 젊었을 때는 여자친구를 놓고 이제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술토까지 있어서 일간이 충분히 왕하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떤 운을 만나야 좋냐면 금운을 만나든가 아니면 수운을 만나는 것 운이 좋겠고요. 천간으로는 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훨씬 더 좋겠습니다. 왜냐면 금이 오게 되면은 쟁제하지 않고 오히려 생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 사주가 초년 대운이 그렇게 좋지는 잠깐 이거 대운을 좀 잘못 쓴 것 같죠? 자, 이 대운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대운을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을축, 갑자, 개해, 그 다음에 임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게 맞는 대운이죠. 그래서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그런 명식인데 초년의 운을 보게 되면 정사, 무호, 기미 대운으로 이렇게 맞죠. 남자이기 때문에 무호년의 남자이기 때문에 대운 자체는 병진을 기준으로 해서 순행하죠. 그래서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초년 대운 같은 경우에는 화토가 왕해지고 있기 때문에 금수가 오히려 반대로 약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군비쟁제하는 그런 사주, 군비쟁제하는 이런 명식이 다시 이렇게 화토운이 왕해지게 되면 군비쟁제가 더 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다신약과 마찬가지로 재성을 놓고 다투기 때문에 만약에 일찍 결혼하게 되면 이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요 기미대운을 넘어서서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신대운 들어오게 되면 천간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이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경금을 화급금에서 극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토가 있게 되면 화생토하고 토는 다시 금을 생기죠. 물론 이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금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통과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병화가 직극해서 경금을 파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이 다시 수를 생하기 때문에 식신생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 운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하면 후반은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혼을 했을 때 요 대운 물론 이제 6살부터 20살 이때는 좀 결혼이 좀 이르겠죠. 26부터. 근데 경신대운 이전이면 35까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들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36대, 그러니까 30대 중반 경신대운이 들면서부터 결혼해야지만 할 수 있겠죠. 일찍 결혼하게 되면은 20대 중후반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주는 특징적인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30대 중반에 결혼을 해야지만 이혼이라든가 이런 좀 안 좋은 일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제 연지에도 진중 개수가 무토 입장에서 재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좋은 일을 겪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알기로 이 사주는 굉장히 결혼을 늦게 한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성이기 때문에 사업가적 기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 30대 후반부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특히 개해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되면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직장 생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나와서 개인 사업 같은 거, 특히 교육과 관련된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 분석 사주 여기까지 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